현미밥과 두유는 각각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두유는 가당되어 있어 당분 함량이 상당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해도 젊은 층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자주 급변하면 피로감, 졸림,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류가 1지 이하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무가당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면 밥의 양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을 통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현미밥과 두유를 선택하지만 그 조합의 혈당 반응까지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유는 마실 때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당 제품 한 팩에 들어있는 당분이 상당하여 과일 주스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혈당 급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신장 기능과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미밥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사 전체에서의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식단 구성 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라면 그 결과로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의 피로감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먹고 난 뒤 졸리거나 무기력하다면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시려면 반드시 반찬 구성에 신경 쓰셔야 하며 밥만 따로 먹는 식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쉽게 섭취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마신다면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식사와 함께가 아닌 간식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이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약보다는 식단이 더 강력한 혈당 조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지라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밥과 두유 둘 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과 타이밍까지 생각하며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두유는 가당되어 있어 당분 함량이 상당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해도 젊은 층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자주 급변하면 피로감, 졸림,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류가 1지 이하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무가당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면 밥의 양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을 통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현미밥과 두유를 선택하지만 그 조합의 혈당 반응까지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유는 마실 때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당 제품 한 팩에 들어있는 당분이 상당하여 과일 주스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혈당 급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신장 기능과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미밥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사 전체에서의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식단 구성 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라면 그 결과로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의 피로감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먹고 난 뒤 졸리거나 무기력하다면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시려면 반드시 반찬 구성에 신경 쓰셔야 하며 밥만 따로 먹는 식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쉽게 섭취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마신다면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식사와 함께가 아닌 간식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이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약보다는 식단이 더 강력한 혈당 조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지라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밥과 두유 둘 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과 타이밍까지 생각하며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두유는 가당되어 있어 당분 함량이 상당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해도 젊은 층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자주 급변하면 피로감, 졸림,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류가 1지 이하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무가당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면 밥의 양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을 통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현미밥과 두유를 선택하지만 그 조합의 혈당 반응까지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유는 마실 때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당 제품 한 팩에 들어있는 당분이 상당하여 과일 주스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혈당 급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신장 기능과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미밥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사 전체에서의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식단 구성 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라면 그 결과로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의 피로감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먹고 난 뒤 졸리거나 무기력하다면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시려면 반드시 반찬 구성에 신경 쓰셔야 하며 밥만 따로 먹는 식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쉽게 섭취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마신다면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식사와 함께가 아닌 간식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이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약보다는 식단이 더 강력한 혈당 조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지라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밥과 두유 둘 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과 타이밍까지 생각하며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여전히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이 없어 많은 분들이 우유 대체 식품으로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두유는 가당되어 있어 당분 함량이 상당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사를 해도 젊은 층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혈당이 자주 급변하면 피로감, 졸림,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유를 선택할 때는 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류가 1지 이하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무가당 두유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과 같은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면 밥의 양을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을 통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현미밥과 두유를 선택하지만 그 조합의 혈당 반응까지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유는 마실 때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당 제품 한 팩에 들어있는 당분이 상당하여 과일 주스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혈당 급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신장 기능과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미밥의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사 전체에서의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식단 구성 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조합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라면 그 결과로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에 피로감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밥과 두유를 함께 먹고 난 뒤 졸리거나 무기력하다면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매일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식단을 반복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됩니다. 따라서 현미밥을 드시려면 반드시 반찬 구성에 신경 쓰셔야 하며 밥만 따로 먹는 식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유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쉽게 섭취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을 위해 두유를 마신다면 반드시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식사와 함께가 아닌 간식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이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약보다는 식단이 더 강력한 혈당 조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지라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밥과 두유 둘 다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 조합이 혈당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음식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음식 간의 조합과 타이밍까지 생각하며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현미밥과 두유는 각각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음식의 조합과 순서, 양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단 정보와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식의 흡수 속도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조리 방식이나 음식의 형태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는 통곡물 형태일 때 혈당 지수가 낮지만 죽이나 리조또처럼 물에 불려 오래 익히면 소화와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두유 외에도 검은콩 두유, 곡물 혼합 두유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 함량이 높고 포만감이 약해 과다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오래 씹지 않고 삼키면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면서 식단 조절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조제를 먹더라도 기본적인 식사가 잘못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